안녕하십니까. 법무원 위의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10번째 유튜브 영상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양형 참작 사유입니다. 물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서도 무죄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무죄 주장을 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양형 참작 사유는 기본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5가지인데요. 반성문, 두 번째는 지인 탄원서 및 샘플, 세 번째는 이제 고소 사건 같은 경우, 사기 혐의 같은 경우 이제 처벌 불원서 및 고소 취하서, 네 번째는 건강 상태가 확인되는 이제 의사 진단서 및 이제 의사 소견서, 다섯 번째는 반성의 의지를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회 봉사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공익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한 내역, 그리고 기부금을 납부한 내역을 토대로 기부금 영수증 내지 기부 증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성문 관련된 부분은 이제 각각의 혐의 사실에 따라서 이 반성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반성문 작성 관련된 부분은 이제 구치소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자필로 작성하실 수밖에 없겠고요. 이제 불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핑을 쳐서 워드로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글씨를 잘 쓰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필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쪽수는 2쪽 내지 4쪽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한쪽은 너무 짧고요. 한 2쪽 내지 4쪽 정도로 쓰면 되고, 제출 빈도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제출하시는 분도 있고, 2, 3일에 한 번씩 제출하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자주 제출하시는 경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과연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가 있고요. 판사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유사한 사건을 수십 차례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백 건이 넘어가는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성문도 굉장히 많이 판사님이 받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성문을 거의 매일 제출하는 것이 과연, 물론 이제 의뢰인 당사자 본인 입장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일반적으로 조언해드린 부분은 한 2주에 한 번 정도 제출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길게는 3주에 한 번. 어차피 재판이 금방 끝나지 않기 때문에 3개월, 4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재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2주에 한 번, 구속된 피고인 경우에는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약간은 텀을 두고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매주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고요. 또 제출을 하면 바로 판사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 실무관이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소송 기록에 첨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제출을 하게 되면 쓸데없이 판사님으로 하여금 결재만 많이 받도록 하는 불필요한 업무를 야기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주에 한 번 내지 3주에 한 번 약간의 텀을 두고 정성스럽게 자필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탄원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샘플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 탄원서 샘플에는 사건 내용, 죄명, 그리고 피고인, 탄원인이 피고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탄원인의 주소 및 연락처, 그리고 구체적인 탄원 내용을 적고요.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탄원인의 인감증명서 내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데요. 인감증명서는 이제 동사무소에 가셔서 직접 발급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탄원인의 어떤 탄원의 마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분들의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맨 아랫부분에는 이제 관할 법원 및 담당 재판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처벌 불원서 및 고소 취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건명과 피고인 쓰시고, 이제 고소인이 누군지, 고소인의 주소 및 연락처를 쓰시고,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샘플 형식으로 말씀드리면, 고소인 누구누구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받고 원만히 합의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바랍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투자와 관련된 설명을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며 투자금 및 수익금을 모두 고소인에게 반환을 하였기 때문에 당초에 고소했던 내용은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오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고, 고소인의 처벌 불원서 및 고소 취하서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직접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만 하면서 이제 신분증 사본, 사진을 받는 경우도 생기지만, 되도록이면은 합의금을 지불을 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달라고 반드시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자체가 고소인이 직접 그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발급받아야 되는 발급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 취하를 하고 처벌 불원하는 의사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건강 상태 부분은요. 구속기한이 늘어나면 안 된다. 내가 집행유예를 받아야 된다.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의사의 소견서가 기재된 어떤 확인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서 법원에 접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기부금 및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부분입니다. 제가 주로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은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교회나 절, 어떤 종교시설에 기부를 하는 것도 방법인데, 헌금을 오랜 기간 동안에 한 부분은 기부금을 납부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이 부분은 사건 발생과는 논외로 본인의 어떤 종교적 신념을 토대로 기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헌금을 한 부분은 사회봉사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고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 뭐 많게는 200만 원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고요. 일정 금액을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 증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판결문에 설치된 판시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한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기부금을 납부한 것이 조금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 담당 변호사분과 상의를 하셔서 반성문 작성하는 부분, 탄원서 제출하는 부분, 또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받는 부분,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서 내용을 발급받는 부분, 그리고 어떤 공익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기부 증서 및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상의를 해서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해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의뢰인분이 있다면 제 블로그에 뭐 댓글을 남겨주신다든지 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